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89페이지 포인트 19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아까 포인트 18번에 별표시 안 했는데 86페이지 포인트 18번 별표 3개고요. 포인트 18번에 아까 문제집 86페이지 포인트 18번에 별표 3개고 또 포인트 19번 요 중과세 있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 별표시 2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51번 문제요. 자, 우리 기본 성향 할 때도 한번 풀었던 건데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대상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자,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의 4배 합한 세율 중과세 되는 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보니까 기업,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별장은요, 사치성 재산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구별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자, 사치성 재산입니다. 골프장, 사치성 재산이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입니다. 우리가 사치성 재산 5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과밀옥 적원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과밀옥 적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얘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요거고 과밀옥 적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그래서 미음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52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이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감 적용할 수 있고요. 2번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그냥 바로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의 2배를 뭐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입니까? 4배 합한 세율이고요. 4번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해서 과밀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이고요. 5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2 이상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는 별장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인데 별장에 대한 자세한 요건인, 그러니까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다만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하고 2번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중과세하고요. 3번이요. 소유자 이의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실소유자가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계없어요. 자,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한다?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5번은 어떤 거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과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시골에도 읍면지역, 농어촌 지역에 농가주택을 도시 사는 사람들이 사요. 그러면 요즘 시골은 인구도 줄어들고 공가 폐가가 늘어나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사면서 세금 내고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왔다 갔다 텃밭 일구러 가면서 또 돈 쓰고 오고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그 자세한 요건이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런 거 연락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4번, 5번 읽어보다 보면 읍면지역, 깡촌에 있어야 되는데 읍면지역도 도시지역, 관광단지 지역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투기지역에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깡촌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대지 면적이 쭉쭉방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또 그 다음에 가격은 건물의 시가가 6,500 이내에 돼요. 그래서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격 얼마? 6,500 이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냥 재미삼아서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격 얼마? 6,500 이내. 이런 겁니다.
됐습니다. 또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자, 보면 54번 문제 같은 것도요. 고급택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고급택은 요거만 기억해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택이라고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반주택과 똑같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다.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4배 판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고급택은 가액 요건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급택 요건을 달리할 때 가액 요건만 기억해요. 혹시 모르니까 시가순액, 취득당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주택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주택이고 그잖아요. 우리가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을 보면 고급주택과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우리가 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에서 우리가 고급주택 그러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요거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6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상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과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1개 이하의 소유 딱 주택 한 채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인데 단 국외 소유하는 주택과 해외 국외 소유하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잖아요. 그때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이거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자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노택이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노택이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에서는 자 양도일 현재 얘는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노택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급택과 고가주택에 관한 요건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서 고급택은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노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노택이고 양도세에서는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로 9억 원 초과노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합니다. 고급택과 고가주택을 비교하시고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봅니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자 중에 200km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래가지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표준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액 기준이 없어서 지금 2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5번이요.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5번 1구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니까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얘는 고급주택이 됩니다. 얘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요것만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지문처럼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시골에 땅값 싼 곳에 어떤 사람이 요양을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집값 얼마 되지도 않고 땅값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액 주택 취득상 시가값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만 돼 있으면 뭐가 된다? 고급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67제곱미터 이상의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그런 것은 단독주택은 무조건 뭐가 된다? 고급택이고. 이런 것 참고적으로 됐습니다.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문제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돼요. 그러면 그 증가된 여기가 포인트예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율 적용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원래
이게 고급주택이나 고불확장이었어요. 또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자, 일반 건축물을 세율 적용에 나오는 건데요. 증축하거나 개축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 건축물일 때 가격이 3억이었는데, 자, 증축, 개축, 개수 등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여기 증가된 건축물 가액, 증가된 건축물 가액, 증가된 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건축물 가액. 요 사례에서 얼마예요? 7억 원.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증축개축 개수에서 고급주택 고락장이 되거나 또는 고급주택이나 고불확장을 증축개축개수한 경우에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만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한 번 정도 눈에 익혀두시고. 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 선박이란 시가 순액이 3억을 초과하는 선박으로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죠. 시가 순액 3억 초과하고. 맞습니다. 고급 선박. 3번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확장, 고급 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과세하고요. 4번입니다.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이 이용은 상속기 60일 그냥 나와버리네.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자, 하여튼 30일 한번 볼 것도 없네. 그냥 이 문제는 지금 볼 필요 없이 틀린 거죠. 취득세에서 올해 30일 나왔다.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고급주택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이요. 상속은 상속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납세가 외국의 수를 두면 9개월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급주택을 보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고급락장도 똑같아요. 고급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용도 변경세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60일입니다. 이거 30일에서 바뀌었고 작년에. 5번은 뭐 10배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56번 문제. 자, 봅니다. 56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57번 문제는 과미력 종래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과미력 종래 중과세는요, 여러분 과미력 종래 중과세 제가 요거는 좀 더 요거 그냥 설명을 PPT를 보면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판서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하고 대도시 내 중과세를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PPT를 한번 봅니다.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에 관해서 조금 한번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럴 때 자, 첫 번째 과미력적 내 중과세 첫 번째는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미력적 영역에는 산업단 유치업 공업적 제외하고요. 요약집에 다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 비도시형 공장일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공장 신설이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중과세하느냐?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자, 들어오면 인구집중 경제협증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들어와봤자 인구집중 경제협증에 큰 영향 없다고 중과세 안 하고요.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한 날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 기계 장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더라. 요 정도. 그래서 과밀경 내 공장 신증설 나오면 요 정도 일단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깊게 나올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대충 보면 과미력적 원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과미력적 원역이 있고 여기 서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과미력제 권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미력제 권역이고요. 과미력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의 포괄적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이요. 포괄적 승계취득이요. 주인만 바뀌었어요. 중과세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자, 업종 변경. 과밀옥성 내에서 공장 업종 변경합니다.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지 않습니다. 과밀옥성 내에서 내로의 이전. 자, 내에서 내로 이전. 새롭게 과밀옥적으로 인구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여기 있었던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과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반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바뀌었어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당의 과밀옥성 내에서 내로 이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에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공법 같은 데서 뭐 이런 거 안 배우나요? 아닌 게 아닌 건 기다. 이런 거 안 배워요? 아닌 건 기다. 어떤 교수님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닌 건 기야. 이거 있잖아. 아닌 건 기야. 이런 거. 그래서 공법에서 막 그런 거 막 이중부정, 삼중부정 막 나오잖아요. 공법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하여튼 자,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닌 건 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 합니다. 아닌 건 기야. 이거 알아놓으면 공법에서도 막 써먹을 수 있는데 아닌 건 기야. 이거. 자, 그래서 중과세 배제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외주 서울 이전 이런 것들 등등 중과세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기존 공장 철거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지으면 새롭게 임금이 없다고 보고. 공작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대도시 편입됐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대도시 편입된 거. 또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서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럼 법령이 반대적으로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공장 신증서는 중과세 해야 하나요? 합니다. 중과세 해요. 5년 경과된 후에 중과세 하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 중과세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밀옥적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과밀옥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또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지 새롭게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승계시도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었어요. 새롭게 인구입이 있어요?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요. 이렇게 중과세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7번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아주 깊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갑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적 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과밀옥적 내 중과세니까. 2번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가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하며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때 3번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참고적으로 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근데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 후생시설과 향토 예비군, 병기구, 탄약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4번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구 내에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에 중과세합니다. 이것도. 5번을 참고 들어보세요. 병원의 병실을 증축하는 경우와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이 5번은 시행규칙 내용이에요. 이게 시행규칙 내용에 딱 한 번 시험에 26회인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 내용이라.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면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 증축할 때는 중과세 해요. 근데 병원의 병실 증축한다거나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시장, 백화점 같은 거 증축하거나 그럴 때는 중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무소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신축, 증축하거나 주차 타워 이런 것들은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 틀린 것은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중과세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어요.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 등의 요거 증축 등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3번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둡니다. 시행규칙 내용인데.
그다음에 58번 문제는 역시 또 아주 깊은 내용인데요. 그냥 편하게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랬습니다. 1번 과밀역정 내에 서울특별시 이외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에 공장을 전입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닌 건 기하. 거기서 나온 거죠. 중과세 제외하는 것 중과세 하니까 서울은 인구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 한번 쭉 여러분들이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5번 지문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요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주택 또는 고불확장이 됐어요. 5년 내에 사치성 재산이 됐어요. 그러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자,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로요. 이때 당초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는 과밀역정 내 중과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그랬는데, 자, 과밀역정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이고. 2번 중과세상 지역이란 과밀역제 권역을 말하며 단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3번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몇 제곱미터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200제곱미터 틀렸고요. 3번 정답이요. 4번 어떤 걸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공장용에 공하는 중과대상 사업 물건은 공장용 건축물 값 토지, 차량 개장비. 네 가지 물건이죠. 이런 것들. 5번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나 해당 과밀역정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구 집중, 경제 집중에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로 갑니다. 60번 문제 보면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좀 보라는 건데요.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60번 문제 꼭 알고 있어야죠. 60번 문제 여러분이 별 표시하고 요렇게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요 업종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다음은 중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은행업 포함합니까? 이거죠. 중과세 제외죠? 은행업. 첨단 기술 업종 제외죠? 주택 건설 사업 꼭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와서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세,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중과세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는데 이걸 생각하세요. 주택 건설 사업 다 내려보내면 안 되죠? 의료업은요. 병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 할부금융업 시험에 나오는데 없으면 안 되죠? 유통산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류터미널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6개가 다 이런 것들 우리 기본세에 보면 44개가 나와요.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업종,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44개가 나오는데 44개를 뭐라 외워요? 그냥 이런 거라는 거 대충. 그래서 눈에 익혀둡니다. 은행업, 첨단 기술업종, 주택건설사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유통산업 이런 것들 자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61번 문제는 취득세 세율 적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난이도 높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랬는데 여기요. 자, 이게 틀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틀렸는데 자, 여기를 한번 전체 가액이지 증가된 가액이 아닙니다. 여기를 잠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약제 받을 때랑 다 했던 거예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이요? 5년 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용도 변경세 착공해가지고 별장, 골프장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또는 과밀역적 운용 내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전체 가액.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아니고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추징합니다.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사치성 재산이 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적 내 중과 대상이 되면 과밀역적 내 중과 대상을 적용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합니다. 5년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용도 변경사 착공해서 이렇게 사치성 재산 등이 됐을 때는 중과세를 적용했고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아까 지문에 한번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중과세율로 추징할 때 이미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 처음에 토지건축물 취득하면서 표준세율로 낸 것은 당연히 빼야죠.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깊은 내용이라 시험에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봅니다. 이게 아까 한 거예요. 지문에. 고주택, 별장, 골프장, 고락장 건축물을, 원래 사실상재산 건축물을 증축해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해축 개수해서 고주택, 고불확장이 됐어요. 그럼 아까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제가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예. 바꾸면 뻔해요. 전체 가액에 대해 중과세 한다고 바꿔요. 자, 토지 건축물 지수고 아까 봤던 5년 내 용도변경사에 착공해서 중과 대상이 되면 그때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하고, 자, 건축물을 증축해축 개수해서 이게 가액이 증가했을 때 사성재산 등이 됐다. 그럴 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렵거든요. 일반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표준세율로 세금 냈는데 5년 내 용도 변경서에 착공해서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미적 증대 대상이 되면 그 해당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해요. 다만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자,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해축 개수에서 고급대 고락장이 되거나 원래 사치성 재산이었는데 증축해축 개수였다. 그랬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듯이 비교해서요. 이게 포인트예요. 바꾸면 그걸 바꿔요. 아까처럼 전체 가액인데 증가된 건축물 이거 가액으로 바꾸고, 이거 전체 가액으로 바꾸고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인데 이거 서로 뒤바꾸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61번 문제 1번 지문은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사실상재산 등이 되면 증가된 가액이 아니라 보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중에서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리고 2번과 비교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금방 봤다시피 원래 고주택 같은 이런 것들을 증축해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 증축해축 개수해서 고주택 고불확장이 되면 여기가 포인트죠.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이런 거죠. 여기 3번 지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미륵정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공장을 굴뚝에서 연결합니다.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자, 그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고요?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바꾸면 뻔하지 뭐.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왜 대답이 이거 그냥 이거 저 공장 굴뚝이 연기난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르다.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됐습니다. 이런 정도 깊은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번, 5번 지문은 우리 계속 반복되고요. 95페이지 62번 문제가 이제 뭐냐면 세율 특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나옵니다. 오늘 의외로 그 개정세법 설명이 좀 길었네요. 취득세를 이거 다 볼 수 있었는데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봐놓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부담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이제 2번 남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마무리 다 짓고 등록면허세 보고 재산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산세 나머지하고 종부세를 다 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칠 건데 62번 문제에 관한 건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진짜 많이 남던가 적게 남던가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 그 세율 특례는 여러분 취득세 세율 특례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세율 특례는 역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이제 복잡하게 바뀐 거고, 그래서 배경적인 것은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경적인 걸 잠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세율 특례 어떤 거냐면 한번 봅니다. 세율 특례. 자, 세율 특례는 이런 거예요. 세율 특례는 취득세 세율 특례.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고
자, 표준세율은 우리가 상산팔, 무동이팔 1호, U1210, 원팔 03시기 외운 거에다가 이제 올해 지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우리가 주택 중과세율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상 지역 외 3주택, 4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웠잖아요. 또 주택을 3억 원 이상 주택을 조정상 지역 내에서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중과세율도 배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또 원래 사적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형내 중과세, 대둔신의 중과세, 그 중과세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율 특례입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 이 세율 특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율 특례는 한번 보세요.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했죠. 이게 배경적인 걸 좀 설명할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2010년도까지 취득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때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은 2%였습니다. 그때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2%였는데 그 당시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형식적 취득이라고. 근데 등록세는 옛날에 등록세는 등기는 공짜 안 해준다고 해서 과세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취득록세가 통합됐잖아요. 취득세로. 그랬을 때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똑같게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산팔, 무동이팔 1호, 22, 18, 03식 이거는 취득록세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여기서 같게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여기 2%잖아요. 중과 기준세를 빼요. 그럼 여기 표준세율이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종전하고 똑같다는 거고. 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취득세를.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2%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2%를. 자,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어떤 거냐, 이 A 사안을 B 사안과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그랬을 때 골라봐라. 아닌 거, 긴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 B 사안을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B 사안을 고르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섞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자주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특례세율이 작년에 안 나왔고요. 자, 작년에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주의해서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율 특례를. 그래서 올해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쭉 지금, 한번, 자, 보도록 하면은 또, 중요한 건데 또, 저기 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취지 하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여기 어떤 사안인지,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우리 앞에 핵심 요약으로 잠깐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핵심 요약으로 가시면,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서 19번 테마를 우리가 다 아까 저 19번 테마는 제가 PPT를 통해서 아까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4페이지 양가로 4번 특례세율이 나옵니다. 자, 특례세율.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특례세율부터.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다음 주에 특례세율, 여기부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갖고 오시는데, 자, 잠깐만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묶어요. 1, 2, 3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를 여러분이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된 개수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 3번까지가 아니라 4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자, 4번까지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거나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더 있지만 요 정도 6가지, 7번까지, 7번까지 이 7가지만이라도 딱 알아두시면 다 고르는 데 일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을 취득하거나 얘네들을 취득할 때는 어떤 세를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거 이런 것도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개인 간의 이런 것들 또 동창들 간에 돈 빌려왔을 때 왔다 갔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7번까지 요거예요. 눈에 익혀둡니다. 다음 주에 제가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세율 개정 내용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거 요걸 이제 나눠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 자 우리가 취득 시기 과세표준 세율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에서 어려운 건 다 했어요. 오늘 내용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이제 보면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고생 많으셨고 원서 접수하셨어서 이제 쓴 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제 수험생답게 이제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